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서 상방을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재료도 그렇다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 만한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상승이든 하강이든 좀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8월 달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는데요. 8월 제조업 PMI,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ISM에서 발표한 것이든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한 것이든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50을 밑돌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점화됐고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 6bp 넘게 빠졌고 또 국제 유가 마찬가지로 4%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엔비디아와 인텔을 필두로 반도체주들의 급락과 함께 M7까지도 이 여파를 피해 갈 수가 없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것까지 다 제조업 지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에 잠깐 돌이켜보면 이 제조업 PMI가 나오고 나서 고용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면 줄줄이 고용 관련한 지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고용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대선 토론회, CPI 그리고 FOMC까지 줄줄이 지금 지표 발표가 기다려지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대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시장에서 이미 또 반영이 되고 있었죠. 시총 상위단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하락하면서 지수단에 또 낙폭을 좀 끌어내렸지만 이에 반해서 저평가라든지 STO 쪽으로 시장 좀 받쳐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평가는 어제 리포트가 나왔던 삼성물산이라든지 금요석을 비롯해서 지주사, 끝으로 STO는 증권 토큰 관련해서 테마적인 움직임도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보니까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핑거라든지 갤럭시야 SM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반면 STO 관련한 증권주들, SK증권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또 시간 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역시나 안정성을 찾으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조금 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회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투심이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돈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옵션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여력도 그렇다고 크게 빠질 만한 여력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번 달 밸류업 지수 출시를 앞두고 그 지수 안에서 대거 포함될 걸로 우리가 흔히 예상을 하고 있는 금융주와 함께 또 자동차 그리고 통신은 알게 모르게 벌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향해 가고 있고요. 지수도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 가운데서도 꼽히는 섹터이기도 했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넘어서서 저평가주, 삼성물산, 금요석유의 하나투어, 그리고 GKL까지, 카지노까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금융, 자동차, 통신, 지주, 저평가까지 이들의 공통점, 안정성의 안정적인 영역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면 오히려 짧게 치는 트레이딩 영역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STO 그리고 대왕고래도 이슈 못지 않았죠. 그리고 비만이나 바이오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시나리오를 이끌었었던 뭐랄까요? 또 시밀러라든지 CDMO 그 밖에 개별 이슈, 임상이라든지 뭐 글로벌 진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약간은 좀 테마성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끝으로는 아이폰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안정성 그리고 트레이딩 영역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 이런 대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안정성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제 삼성물산, 금호석유 리포트 때문에 올랐다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게 아닌 건 아닙니다만 오히려 리포트 덕분에 그 성장성이 부각된 반면 너무나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주들이 전체적으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미 건설 쪽에서 캐시카우를 잘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설에도 힘을 내주면서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현재 대비해서 한 40% 정도 업사이드를 열어놓은 리포트가 있었고요. 금호석유도 비슷합니다. 원가는 하락하는 반면 수출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괜찮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P와 Q 모두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하반기까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내용이었죠. 비슷하게 한 40% 정도 업사이드 열어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저평가 실적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이 탄탄히 확보된 기업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은 건설, 헬스케어, 운송, 아이폰으로 이런 업종들을 꼽기도 했는데요. 자,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드는데 웬 경기 방어주고 웬 하방 경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처럼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코로나랑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또 늘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고배당주에 베팅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넘어가겠죠. 과연 저평가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기업, 현대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PBR만 따져봤을 때도 토요타보다 현저히 낮은데요. 다만 지난달이었죠. 8월의 판매량 자체를 봤을 때 캐즘이라든지 어떤 화재에 대한 공포 심리가 그대로 투영됐다는 사실을 보고는 결국에 배당이나 잘 주기 위해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더 크게 반영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 내 대거 포함이 될 예정인 금융주가 조금 더 안전적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펀더멘털이 없었는데 AI 성장주로 좀 변모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 또 월가에서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통신주 그 안에서 3사 가운데 그나마 올해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다고 꼽히는 SK텔레콤을 봐야 될까요? 그도 아니면 지주사일까요? 시장 평균 PBR 대비해서 특히나 또 하위 3인방을 기록하고 있는 GS나 롯데, 신세계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이미 또 반응이 들어왔죠. 그도 아니면 마지막 선택지로는 우리가 금호석유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또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 정도까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나리오 1번 안정성에 집중을 해서 이 영역만 봤는데도 굉장히 옵션이 많은데요. 또 시장에서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트레이딩 영역도 고려하는 모습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트레이딩 영역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책이죠. 토큰 증권, 원래 처음으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죠. 그러다가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법제화를 위해서 이런 개정안들을 다음 주 중으로 발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렸고요. 다만 어제장에서 급등한 기업들은 시간 외에서 약간의
기대하는 차익 실현, 반대로 STO 관련한 증권 기업들, SK증권, 또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까지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는 대왕고래입니다.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올해 말 12월에 처음으로 시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 건 첫 시추지 결정이 원래는 7월이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한국석유공사가 또 포항에 사무소를 마련하는 등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이벤트가 아직까지 소멸되기 전에는 계속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근데 참 타이밍이 좋았던 건 또 대왕고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본질에 집중하자라면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함께 또 대장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테마주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대목이었고요. 바이오는 기존과 조금 다릅니다. 시밀러라든지 CDMO가 아니라 개별 임상이라든지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끝으로 아이폰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AI폰을 출시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받고 있고 이미 애플에서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주문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까지 나온 마당에 이 주가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애플 관련주들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주가를 봤을 때 하방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업사이드, 위로 갈 수 있는 룸은 30%까지 열어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복병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바로 같은 출시일 당일날 화웨이도 신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화웨이 폰의 경우에는 최초로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애플에 대한 관심이 화웨이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또 우려와 걱정이 약간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영향이다 싶으면 이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봤더니 아이폰 출시 전후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2주 전까지는 오르다가 2주가 지나고 나면 또 하락을 하더라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2주 전부터는 LG 이노텍의 공화 한 10% 정도 오르고 이제야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분석에서 또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해봐야 될지, 수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자, 간밤에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전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로 교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들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급락하고 있는 LG 관련해서 아이폰 관련주들에 조금 힘이 더해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현대차랑 약간 다른 성적을 내놨습니다. 8월 달에 중국에서 참 잘 팔렸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비아디를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끝으로 포스코는 호주 광산 소유사랑 4천만 달러 투자를 계약하면서 이제 전기차 한 126만 대분의 흑연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중국으로부터 음극재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에 힘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서도 또 모건 스탠리에서 2차 전지 관련한 리포트에 또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 이런 소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 아침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약간 웃으면서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시장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면서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이제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컨센을 하회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50을 밑돌고는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쇼크를 불러올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이 글로벌 패닉셀 장세의 가장 큰 원인들은 네. 이 경기 침체라는 이 리스크,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7월 뭐 PCE 지표가 시장 컨센 하회를 했죠. 여기에 뭐 코어 PCE 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0.1% 정도 시장 전망치보다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지표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 확인을 했지만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좀 말끔하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이 PMI 지표가 사실 단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매크로 지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5개월 연속 좀 위축됐던 부분들 또는 뭐 컨센을 하회하면서 오히려 이 PMI 지표가 더 이제 약화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관련된 본격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사실 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PMI 지표보다는 사실 뭐 8월에 고용 지표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고용 시장이 빠르게 좀 냉각되고 있는가 또는 과열되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 과열되지 않고 너무 냉각되지 않는 이 시장의 어떤 전망치 정도에 좀 부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뭐 하루를 좀 쉰 상태에서 이 매크로 지표를 소화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차익 매물이 지금 가장 많이 반영된 측면도 좀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확대됐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 반도체 섹터, 이게 주도주에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들이 말끔하게 좀 해소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하루 정도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안정성이냐, 트레이딩 영역으로 짧게 치고 빠질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래로 크게 나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어제 좀 부각을 받았던 건 저평가주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금호 석유도 그렇고요. 이주원 대표님 어떤 쪽으로 보는 게 좀 가장 안정적일까요? 뭐 금융이나 자동차는 좀 많이 봐서요. 네, 일단은 지금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어쨌든 보기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금융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밸류업 관련한 그런 모멘텀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그 외로 좀 소외가 돼 있었던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걸로 보면은 이번 달 안에 밸류업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할 걸로 일단은 예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본격적인 ETF도 한 11월 달쯤에 출시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달에 좀 지수가 발표가 되면은 좀 1개월 정도는 그래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 이번에 좀 발표가 된 걸로 보면은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이 총 9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예고를 한 기업이 한 18개 정도가 되는데 각각 절반 정도가 다 금융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금융기업들이 밸류업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수가 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금융기업들만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뭐 금융 ETF나 이런 그죠. 거를 하는 게 그거 거의 뭐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 섹터에 걸쳐서 여러 전반에 걸쳐서 일단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그런 조건들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아마 만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금융기업들 이외에 지금 현재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ROE라던가 여러 지표들 뭐 PBR이라던가 이런 지표들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들은 좀 지금부터 아마 탄력적인 어떤 시세를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퍼센테이지야 뭐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될지는 구체화가 돼야 되긴 네.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는 20% 이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10%에서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안에서도 어떤 밸류업 관련한 그런 기업들은
좀 찾아보시는 그런 과정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금융업종에 좀 많이 맞춰져 있던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젠 다른 업종들로 좀 확산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업종들 뭐 증권 기업들이라던가 금융기업들 뭐 은행이라던가 보험 이런 쪽들은 사실 거의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서야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해당되는 기업들이 지금 지주사 중에서는 LG가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통신주들 중에서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서야 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T의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지주사를 보기는 해야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PBR이 낮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도 아직 덜 간 상황인데 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반응이 있는 LG가 더 낫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수급이?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그래요? 유입이 돼야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장기로 봤을 때는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저평가가 돼 있고 또 밸류업 지수로 탄력을 받는다고 한들 시장에 관심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변 대표님은 어느 쪽에서 좀 힌트를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이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돼서 뭐 금융지주사들이라든가 뭐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총주주 환원율 상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대한 주가의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었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막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내지는 이제 발표가 시작되면서 방향성을 좀 제시했던 그런 기업들의 어떤 밸류업 기대감들은 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게 움직여지지 않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주사의 밸류업 향후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가시화 내지는 본격화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뭐 밸류업 지수도 그렇고 뭐 ETF도 다 좋은데 가장 크게 이 밸류업에 대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들이 아마 올해 연내쯤 통과가 될 것인가, 이제 이 여부랑 지금 금투세 이슈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던 것, 지금 뭐 폐지냐 유예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정책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수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그중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별 종목을 좀 봤는데 LG전자를 좀 봤고요.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좀 했고, 오히려 지금 이 지주사인 LG가 LG전자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2천억 원 규모의 이 장내 매수를 추진하겠다라는 이 계획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4분기 LG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좀 발표가 예상된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이익 지표가 확대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배당 성향에 대한 확대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것처럼 LG전자가 인도 법인에 대한 IPO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현대차의 인도 IPO에 관련된 구주 매출 부분이 상당수 내년 1분기 내지 뭐 향후 3년간 이 주주 환원 정책의 재원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재원 부분들이 LG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본격화에 관련된 수급 완화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 좀 보이고, 사실 뭐 LG의 단점이라면 LG자가 붙으면 사실 수급이 크게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시장의 한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하면서 수급이 좀 완화가 된다면 저는 그래도 가장 상승 탄력도라든가 여러 관점에서는 LG 전체의 어떤 그룹주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는데 그걸 깬 게 LG 엔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찌됐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밸류업 관련해서 그동안 매기가 확실하게 쏠렸었던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그 지수 안에서도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됐다. 물론
물론 좀 연속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힌트 주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안정성 그 다음에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력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제 시장만 봤을 때는 동해, 뭐 비만, 뭐 딥페이크 뭐 이쪽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충분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이주연 대표님 월요일 날 출연하셨을 때 동해 쪽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힌트 들었으니까 혹시 또 다른 섹터 테마성으로 좀 볼만한 거 있다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토큰 주들을 좀 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실 시외에서도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오늘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팔아야 되는 시장인 거고 오늘 새롭게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크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눌림 시에 접근을 하시는 거를 토큰주들, STO 관련 주들은 좀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STO 관련한 종목들은 기존에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모멘텀이 좀 겹치는데 일단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또 이 테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트럼프가 많이 해리스 쪽으로 많이 그 기울기가 좀 기울어지면서 이 지지율 자체가 조금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좀 엎치락뒤치락이 지속이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O 관련주들은 조금 눌림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조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통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시장이 또 조정장에 또 진입을 하면은 뭐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뭐 기존에 우리가 전쟁 테마라고 하죠. 전쟁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유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유가는 떨어졌는데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천연가스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마 둘 다 조금씩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당연히 테마성이니까 짧게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흥구석유나 그리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 닿으면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1선 닿으면은 전쟁 관련한 이슈들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데 옛날에 그 방산주들 생각하면은 그 네. 비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61선인가 121선인가 닿으면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거 뭐 북한 쪽에서 한국 주식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닿으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크기 때문에 그거에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이제 네타냐후의 휴전 협상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크게 부각받지 못했지만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뭐 테마성 어떤 좀 이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은 이쪽으로 좀 관심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점에도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다만 흥구석유 참 좋은 반등 시 이렇게 뭐 트레이딩 영역 괜찮은 것 같지만 어제 장에서도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라는 첨언을 주셨고요. 그 밖에 STO는 트럼프랑 이슈도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엮일 수가 있으니까 눌림 시 접근이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테마 아주 든든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느 정도 화웨이에 대한 우려라는 네. 좀 가닥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보다 좀 더 긴급 진단이 필요한 반도체 질문을 좀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네. 뭐 앞서서 제조업 뭐 지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뭐 인텔, AMD 거의 뭐 10%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거 분명히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우리 증시의 반도체 섹터 뭐 SK하이닉스 뭐 안 삼성전자 좋았잖아요. 2%대 하락을 좀 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부재하다, 수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빼고 데이터 지표를 좀 보면 일단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이 사이클에 대한 선행 지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 지표를 따라가게끔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데이터 지표에서는
가장 좀 유사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해당된 내용들이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실적 피크가 하반기부터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요건들을 선행해서 본다면 올해 3분기 내지는 4분기부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데이터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 훼손도라든가 실적이 관련된 기여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어떤 시그널 관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3분기에 관련된 가이던스도 상향이 되고 있고 AI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은 뭐 수요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블랙일에 관련된 뭐 공급 이슈가 사실 3분기에서 4분기로 좀 이연됐던 어떤 측면들을 좀 고려하더라도 이게 모멘텀에 대한 훼손 관점보다는 AI의 거품론 내지는 고점론이 경기 침체라는 어떤 키워드가 좀 맞물려서 수급 불안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는 오늘 뭐 대만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미콘 타이완 그죠. 여기서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제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 지수의 조정 사항들 좀 감안해 보면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시장에 완충작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8월에 고용 지표에 관련된 체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경기 침체라는 어떤 불안 요소들에 대한 해소가 가장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에 대한 낙폭 기간을 좀 거치게 되면 3분기에 관련된 실적 기대가 특히나 디램의 쇼티지 공급, 디램의 어떤 쇼티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려면 AI 모멘텀과는 좀 별개로 반도체 호황기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낙폭 과대 구간 아직도 좀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멘텀 훼손이 네.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과대시 매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막 악재가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법무부에서 소환장도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삼성전자, HBM 콜테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제 트렌드포스에서 또 네. 8단 통과됐다고 하는데 저 이제 헷갈릴 지경이에요. 지금 8단이랑 12단 다 진행 중인 거죠? 이게 지금 만약에 승인이 네.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제 급락 이런 부분들이 오늘 완충작용을 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약발이 떨어졌나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무튼 뭐 9월 말 그러니까 3분기니까 지금 HBM 3 8단 모델에 관련된 이 공급률 10% 정도 상향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했던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9월 말까지에 관련된 공식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공식적인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죠. 아직 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식 확인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던스도 괜찮게 상승이 되고 있고 AI 투자도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보다는 많이 빠질 때 사 모으는 기회로 삼자라는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참 이슈가 많습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잘 중심 잡아가 볼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